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재활의학과 황종문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티마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황종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선생님 평발이잖아요. 네. 제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평발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평발이 뭐야 하면은 막상 설명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발에 이 아치가 있잖아요. 이게 이 바닥까지 평평하게 되면 평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발의 기본적인 정의는 발의 아치가 평평해져서 서 있거나 걸을 때 발바닥 전체가 거의 땅에 닿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발의 아치는 원래 체중과 충격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거나 무너진 상태에서는 발과 다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발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발임에도 일상생활에는 큰 부담이 없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생활을 합니다. 만약 평발로 인해 발이나 다리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주변에서 둘러보면 내가 평발인지 모르고 살다가 입대 전에 신체 검사를 받고 아, 내가 평발이었구나 알게 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본인은 모르는데 이런 사례가 좀 많은가요? 네, 평발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특히 경한 평발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한 평발은 심각한 불편함이나 통증을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평발임을 알기 어렵습니다. 군대 신체 검사나 혹은 족저근막염, 발 통증 등 발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평발임을 처음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뒤늦게 평발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많은 경우 발 보조기나 맞춤 깔창 사용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과장님 특히 오늘은 또 아이들의 평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평발의 소유자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이는 아니지만 집중해 볼 텐데 궁금합니다. 평발은 이렇게 타고나거나 어렸을 때 생기는 건가요? 네, 평발은 어린 나이부터 발생할 수 있고 소아평발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발달 지연이라던가 유전자적 질병, 그리고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아이들의 발 아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발달 지연의 경우 발 아치를 이루는 구조물의 발달에 지연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걷고 뛰놀기 시작한 아이들의 몸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소아평발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자적 질병의 경우 특정 유전자적 질병이 신경 발달이나 근골격계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평발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전자적 소인, 즉 가족력이 있죠.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부모 중에 한 명이나 양쪽 모두 평발인 경우에 자녀도 평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아평발은 소화기에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평발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예은 씨가 평발을 가졌다, 평발의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 발이 궁금하신가요? 이런 소아 평발하고 네. 어른들의 평발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어떤 네. 게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소아평발과 성인평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아평발은 아이들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 소아평발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발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 아치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식물을 기르는 것에 비유를 해보자면 식물의 줄기가 휘어지거나 힘이 없을 때 우리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 고정하듯이 맞아요. 발의 아치도 성장 과정에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한 보조기를 사용해서 식물의 나무젓가락과 같은 지지 역할을 해줌으로써 발의 아치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인 평발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소아 시절부터 평발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발 주변 인대와 조직의 약화, 그리고 중년 이후에 생기는 후천적인 평발입니다. 성인 평발의 경우 이미 완전히 발달한 발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증 악화를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아평발의 경우에는
성인 평발과 달리 발이 자연스러운 발달과 아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근데 뭐 발 모양이나 크기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이 또 작은 편인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평발에도 종류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좀 어떤 유형이 더 많은지도 알고 싶거든요. 네. 소아 평발의 종류에는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이 있습니다. 소아 유연성 평발의 경우에는 발의 아치가 체중을 견딜 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체중이 없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발의 인대와 근육이 성숙하면서 발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강직성 평발에서는 아치가 소실되어 체중을 견디지 않는 상태에서도 아치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행히 대부분 소아평발은 유연성 평발로 분류가 됩니다. 유연성 평발은 일반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평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평발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 평발은 사실 부모님이 제일 먼저 알아보십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발의 안쪽에 아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발이 바깥쪽으로 활처럼 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걸을 때 안짱걸음 혹은 팔자걸음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또 뒤꿈치 쪽에서 보았을 때 발이 안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걷거나 달릴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활동 후에 발이나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때가 바로 소아재활의학과나 소아정형외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이 통통하고 막 그 작고 이러니까 더 평발인지 알기가 좀 어렵던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양말 벗고 놀다가 친구들이 너 평발이네 해서 알았거든요. 이렇게 보기 좀 알아보기 어려울 때 어떡해요? 네, 보통 1살, 2살 아이 발 보면 통통하죠. 네. 지방 조직으로 채워져서 아치가 없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입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점점 아치가 단단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평발이 호전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제 만 3, 4세가 넘어도 발의 아치가 전혀 관찰되지 않거나 안짱 혹은 팔자걸음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기 개입을 해서 아이의 발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크면서 발에 아치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 10살, 11살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부모님이 보았을 때 아이가 평발을 갖고 있다면 발 발달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 아치 발달 상태는 개인 차이가 있어서 일부 아이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발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있다면 발 보조기, 맞춤 깔창과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아이가 자주 넘어진다거나 걷기를 싫어한다거나 발이나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이 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아이들 발 골격이 딱딱하게 형성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 기다리기보다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호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평발은 아프고 일상에 불편함이 생기면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겠네요. 네, 평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아치가 낮은 상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평발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평발이 있는 아이가 걸을 때 팔자걸음을 하거나 안짱걸음을 하거나 뒤꿈치가 안쪽으로 기어진 채 걷는 등 옳지 못한 자세와 옳지 못한 보행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는 아이가 발 불편해서 자꾸 피곤하다, 안아달라, 또 외출이 싫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리기, 걷기, 또 이를 통한 탐색 과정, 다양한 시각, 청각 자극 등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과정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많은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발달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를 두고 보기보다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로 평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면 어떤 검사를 진행하나요? 얼핏 듣기에는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병원 방문 시 평발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이의 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의 발을 직접 관찰하여 그 발의 아치 상태, 엄지 발가락의 신전 여부, 아킬레스건의 길이, 그리고 발 모양의 변형 여부를 유형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발뼈 구조, 아치의 각도, 그리고 발과 관련된 다른 해부학적 구조, 상태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특히 체중부하 엑스레이는 아이가 서 있을 때 발의 구조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데 평발의 정도와 유형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풋스킨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발바닥에 가해진 압력 분포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의 하중 분포를 평가하고 평발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과 걸음걸이를 분석하고 측정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아이의 평발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다양한 검사가 있네요.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평발로 진단을 받고 나더라도 일단 경과를 두고 보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소아평발의 경우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만 1세에서 2세 사이에 아이들은 막 걷기 시작한 시기로 이때 아이들의 발은 아직 완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아치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발바닥에 지방 조직이 많고 뼈 구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발바닥 전체로 걷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아이 발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 2세가 넘었는데도 발 아치 형성이 보이지 않거나 아이가 걷는데 유난히 불편함을 겪거나 발이나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명확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켜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맞춤 깔창 그리고 보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저도 보조기를 사서 써봤었습니다. 한 20몇만 원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사서 써보니까 좀 저는 확실히 편하다, 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게 평발 교정에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맞춤형 깔창이나 보조기는 소아평발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기기들은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고 발과 발목 주변의 올바른 자세를 유도해서 평발의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족부종문이가 제작한 블레이크 방식의 개인 맞춤형 깔창이나 발 보조기는 평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평발과 동반된 안짱걸음이나 아킬레스건이 짧아진 아이들 경우에도 맞춤형 발 보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평발 교정에 있어서 맞춤 깔창이랑 보조기의 원리도 궁금합니다. 발 보조기는 아이들의 유연성 평발에서 정상적인 발로 성장하게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물에서 젓가락과 같이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치료하는 발 보조기들의 기본 원리는 발 아치를 적절하게 지지해주고 발과 발목의 구조물이 곧게 자라게 잡아주고 바르게 자라는 것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실릴 때 발에 발생하는 응력으로부터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보호함으로써 아이들의 약한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뒤꿈치 올바르게 위치시키고 발 가운데 뼈인 중족이 무너지는 것을 잡아주어서 발의 구조적인 정렬을 바르게 만듭니다. 추가적으로 발 보조기는 우리 아이가 걸을 때 발이 바깥이나 안쪽으로 과도하게 휘는 것을 막아주고 보행 패턴이 정상적으로 되게끔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조기나 깔창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증상이 있는 소아평발을 나중에 방치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떤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네, 증상이 있는 소아평발을 방치할 경우에 발과 관련된 다른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발 자체가 발 아치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아이들이 걷거나 뛰는 동안에 발과 발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평발 상태에서 걷거나 뛰는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발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과도한 압력을 가해지게 되고 딱딱한 마룻바닥 같은 곳에서 발뼈와 관절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발 주변 연부 조직 손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평발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발목 뒤꿈치 정렬이 올바르게 되지 않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짧아질 수가 있는데 평발 상태를 더 고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소아 평발이라면 조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걸음걸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평발이면 뭐 팔자로 걸을 수도 있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평발이 심하다. 그럼 발목을 넘어서 뭐 허리, 고관절까지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심한 평발은 발목을 넘어서 무릎, 고관절, 골반, 허리 등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픈 상태에서 편하게 걷기 위해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런 부적절하게 걷는 패턴은 다른 관절 부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추가적으로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발이 있는 아이들에게 종종 안짱걸음이나 팔자걸음 같은 보행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발의 아치가 지면에 완전히 닿는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걷는 방식은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결국 관절과 인대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 부적절한 패턴으로 고관절과 골반에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고 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지거나 발이 활처럼 휘어 보이는 등 발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주 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옷자다리인 친구들이 좀 종종 많더라고요. 네. 이런 친구들한테도 발 보조기가 도움이 될까요? 안짱걸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평발과 같은 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강이 뼈나 대퇴골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또는 발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꿇어앉거나 W자로 앉는 습관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짱걸음은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다리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로 충분한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안짱걸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발 보조기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 보조기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과 다리 구조적으로 정렬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리 교정기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보전적인 치료로도 호전이 만약에 없다면 수술을 혹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또 수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 보조기와 같은 치료에도 평발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발뼈가 거의 완성되는 중고등학생 나이 이상에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발 인대 및 뼈의 형태, 평발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은 발의 관절, 뼈, 변형을 교정하거나 아킬레스건과 같은 인대 연장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평발이 점점 좋아질 수 있겠지만 불편해한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환아와 이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소아평발은 단순히 발의 형태적인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평발로 인해 걷거나 뛰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단지 물리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아이의 정서 형성과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 아이들은 어릴 때 이렇게 뛰면서 같이 성장하는 건데 이렇게 발이 불편해서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면서 성장을 합니다. 발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어렵다면 아이는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평발 증상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발달을 유도하고 아이가 더 활동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 그 경험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지금의 제 모습이 되는데 그 자양분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은 씨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랑하고 즐거운 소녀였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아이들 발에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황종문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은 씨, 수진 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